소중한 존재로서의 나의 근원을 찾는 일. 언젠가 지인에게 생일을 맞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해피와 버스데이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늙는 것이라는 답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릴 때 생일은 가장 신나는 날 중 하나다. 손꼽아 기다리는 말 그대로 해피 버스데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생일은 더 이상 신나고 행복한 날만은 아닌 경우가 많다. 삶이 이토록 지난한데 태어난 게 무슨 경사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인의 말처럼 해피와 버스데이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버스데이 해피? 태어난 게 그렇게 행복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정오에 강렬했던 태양도 저녁이 되면 서서히 붉은 노을에 발자취를 남기고 저 산 너머로 지는 게 자연의 섭리이듯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장막 뒤에 가려지는 게 순리다. 질곡의 50대를 보내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생활하다가 동양 철학을 우연히 접하며 세상의 이치를 어렴풋이 힐끗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별거 아닌 인생을 별거인 듯 생각하며 사는 데서 모든 불협화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욕심과 탐욕과 이해득실의 상관관계 속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루하루를 소비하고 있다. 이제는 생각 좀 하면서 살면서 더 나은 나머지 인생을 꾸려나가면 어떨까? 즉, 나의 결대로 사는 것이 흐르는 물처럼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요즘 사람들이 명리학에 심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삶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우연이 바로 자신의 출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나인가? 왜 하필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하필 지금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현재와 같은 삶을 사는가? 아마 살아가면서 그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철학적 논거를 제외하고 그 질문에 해답을 주는 학문은 똑 떨어지는 답은 아닐지라도 대략 추상적 논거가 되는 존재의 근원에 대해 답해주는 학문은 명리학이 거의 유일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서양에는 점성학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점성학과 명리학은 유사한 점이 있다. 점성학은 내가 태어난 순간의 별자리로 나를 아는 것이고 명리학은 그 순간 우주에 가득 찬 기로 내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학문이다. 즉, 점성학이 눈에 보이는 별자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명리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기로 나를 아는 것이다. 명리학의 기본은 나의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자연의 기를 상징하는 오행으로 전환해 그 오행의 상호작용으로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5가지 특성은 고착된 것이 아니라 행으로 변화한다. 즉, 명리학은 내면의 이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기를 알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노력을 통해 한 걸음 전진하자는 것이 명리학의 기본 사상인 것이다. 태어난 이상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날이 있다면 그건 생일뿐이다. 내게 이 세상은 나와 함께 생겨나서 나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두고 이미 저 옛날의 장자는 천지여화생이라 하였다. 즉, 하늘과 땅은 나와 함께 생겨났다는 말이다.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한 글도 없다.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늘과 땅은 존재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그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맹자도 그 비슷한 말을 남겼다. 만물이 내 안에 깃들어 있다. 라고 한 것이다. 나는 나의 눈, 코, 입, 귀, 손 등을 통해 세상을 알아간다. 즉, 만물은 당연히 이미 존재하지만 그것 또한 내가 그 존재를 알 때야 비로소 내 안에서 의미를 갖는다. 가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동굴에서, 물속에서, 땅속에서, 하늘 위에서 내가 그 존재를 몰랐던 생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모르는 동안 내게 있어 그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었다. 다시 말해, 내가 모르는 세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내가 알기 전까지 그 세상은 내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게는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명리학은 그처럼 소중한 존재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내 운명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학문이다. 그 방법은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고 그 특성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우린 나팔꽃이나 무궁화꽃이 언제 피고 언제 시들어 갈지를 대강한다.
물론 그 과정에 날씨와 환경이라는 변수가 작용한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고 지는 주기는 정해져 있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다.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보편적인 삶의 여정 역시 자연의 섭리에 의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가 단지 나의 생일에 담겨 있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 마치 우리의 DNA에 내 모든 정보가 저 하늘 우주에 담겨 있는 것처럼 말이다. 빌 브라이슨의 책 바디에 의하면 우리 몸의 DNA를 전부 이으면 지구에서 명왕성 너머로까지 뻗을 수 있을 만큼 길다고 한다. 그 많은 정보를 다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처럼 나의 생일에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가 다 알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아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과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보편적 진리와 법칙을 알기 위해서고, 철학은 그 보편적 진리와 법칙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다. 의학은 인간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병을 치료하고자 발전해온 학문인 것처럼, 명리학은 내가 태어난 날의 비밀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학문인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난 날의 연월일시를 오행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에너지, 즉 기의 특성과 균형, 조화, 흐름 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명리학은 철저하게 자연을 기반으로 한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명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쓴 팀 마샬은 인간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결국은 자신이 속한 땅, 즉 지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은 아무리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에 살아도 자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한 유명한 셰프가 진정한 셰프라면 자신이 만드는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어떤 땅과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생장해 왔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고, 그 말에 크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 먹는 음식의 재료도 어떻게 생장해 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인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식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피는 것이 다 다르고 같은 종이라도 어떤 땅,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가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그런 것처럼 인간도 생명이므로 봄에 태어난 사람, 여름에 태어난 사람, 가을에 태어난 사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같을 수 없다. 또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체도 다르다. 명리학은 그 다름을 한 개인이 태어난 시각의 우주의 기로 규정한 학문이다. 한마디로 내 출생의 비밀에는 온 우주의 기가 얽혀있는 셈이다.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 이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인간의 정신생활이 낮과 밤의 교차, 태양의 영향 그리고 원자의 움직임과 같은 무한한 자연현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연구 대상이 얼마나 광대한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우주의 영향력까지도 우리의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아들러 역시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명리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집단 무의식에는 태고 유형이라고 하여 마법신, 악마, 거인 등과 더불어 나무, 태양, 달바람, 강, 불 등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 것 역시 인간과 자연의 연관성을 설명한 예다. 태고 유형을 통해 이미 우리의 뇌 안에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개념은 그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가 우주는 흙, 공기, 물, 불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사원소설이나 그의 제자들이 인간은 차갑고 건조하고 습하고 뜨거운 네 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것 모두 인간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기라는 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의 60%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명리학은 이러한 이론을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 한 개인이 하나의 소우주이고 그 각각의 소우주는 인류가 존재하는 대우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상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은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는가에 달려있다. 프로이트나 융에 대해서도 한때는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결국 그들의 이론이 맞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은가. 인류의 조상은 태양, 달, 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하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들이 다 천체의 운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지 서양은 그러한 우주와 인간이 별개로 존재하면서
인간이 우주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양은 그것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 것뿐이다. 즉, 내가 태어난 그 순간에 우주의 기가 내 몸에 들어와 나를 이룬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일이 바로 나를 이루는 우주적 기의 상징이다. 그것이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시각차다. 자연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현상만큼 서로 얽히고 설켜서 생겨나는 것도 드물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연을 탐구한다. 하지만 인간이 멸망하는 날까지 과연 자연의 신비를 다 알 수 있을까 싶다. 인공지능의 시대라지만 우린 아직도 자연 앞에서는 작아진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허리케인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현상 앞에서는 정말 무력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명리학의 시각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든 없든 그 발상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